연애하면서 자꾸 남자를 의심하게 되나요? 답장이 몇 분 만에 왔는지, 남자의 말투가 달라지진 않았는지, 답장의 길이 변화는 어떤지 분석하고 계시나요? 한편으론 나를 힘들게 한 그 상대방에게 나도 똑같이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고요? 나도 편안한 연애를 하고 싶고 더 이상 상대를 의심하기 싫은데 그게 머리로는 쉽지만 막상 실천하기엔 참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본인의 연애 패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애착 교양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습관들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통제하고 싶어지고 사랑을 지켜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애착 교양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치유되고 마침내 해방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걸 피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잘 봐주고 치유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와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단 한 포인트도 자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꿈의 상대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딱 다가와주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직전에 정확하게 멈춰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애초에 관계라는 게 불편함을 서로 어느 정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착 유형, 특히 불안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불안형 연애 패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안정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성성과 연애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거나 자기 사랑을 체화하고 싶은 여성분들은 여성에너지 워크북과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애착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불안형, 회피형, 불안회피형, 안정형. 많은 사람들은 이 안정형이 아닌 다른 3개의 패턴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애착 유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방식에 의해서 형성되고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 감정적으로 일관되지 않았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경우에 형성돼요. 부모님이 어떤 날은 따뜻했지만 어떤 날은 되게 차가웠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우리는 사랑의 기준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는 안정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답장 패턴과 간격을 분석하고 큰 흐름을 파악하는 건 상대방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체크하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애착 유형이라면 미처 캐치하지 못했을 세세한 것까지 이 불안형들은 다 캐치를 합니다. 이건 불안형에게 생존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작은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늦게 답장한 만큼 나도 똑같이 늦게 보내고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질투심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 모든 건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충분하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에요. 부모님이 감정 기복이 심하셨거나 정서적으로 늘 닿을 수 없었던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걸 두려워하고요. 늘 도망칠 출구를 마련해놔요. 한 발은 넣고 한 발은 빼고 있는 거죠. 이 유형들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별로 안 원하는 척, 쿨한 척 하는 것에 익숙해요. 불안 회피형은 누군가와 가까워지기를 너무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회피하는 유형인데요. 불안형과 회피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떨 땐 상대에게 매달리다가 또 어떨 땐 그 관계를 숨막혀하고 도망치고 싶어해요. 연결감을 원하면서도 그걸 갖게 되면 상대방을 밀어냅니다.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또 혼자 있고 싶고 그 2가지 욕망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반복 속에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안정형 애착 유형은 내가 이미 온전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유형이에요. 상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상대를 만나는 거죠. 이 유형들도 당연히 때로는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서 관계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상대가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곧장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고요. 관계 안에서의 거리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요.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안정형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이 안정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착 유형은 평생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도 변하는 게 이 애착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안정형 애착 유형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걸 허용해 주는 건데요. 버림받는 건 누구에게든 썩 유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여기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누구는 1 정도로 버림받는 걸 싫어한다면 누구는 10, 100, 1000 혹은 그 이상으로 버림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내가 관계에서 얼마나 불안한지를 결정짓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겪게 되는 헤어짐 역시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게 되죠. 불안형들의 뿌리 감정은 내가 상대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버려지는 게 두렵지 않다면 이 불안형이라는 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버려짐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관계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쩔쩔매고 눈치를 보는 대신에 갑의 위치에서 되게 자유롭게 연애를 하게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유로운 여러분의 모습에 상대방은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는 게 왜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버림받는 걸 여러분의 가치와 연결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린 시절 너무 아팠던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기가 두려우신 건가요? 버림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과 여러분의 가치를 연결짓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치가 낮은 것으로 바로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버려지는 건 그렇게 별일 아니에요. 안정형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먼저 안정형인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기다려요. 내 내면 아이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내 마음에 불안감이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나는 마침내 완벽한 안정형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날은 좀처럼 오지 않아요. 그냥 계속 내가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에요. 때로는 내 내면이 완전히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게 더 빨리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안정형이 되기 위해서 엄청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나는 불안형이야, 나는 회피형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그 생각에 가두는 게 오히려 그 패턴을 더 고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이 이미 안정형이 된 것처럼 한번 행동해보세요. 이 순간에 안정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이걸 계속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고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선택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삶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자주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을 자극하는 상황이 오면 빨리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숨 고르시고요. 아니면 몇 분 산책을 갔다 오셔도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는 그 짧은 여유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에는 행동을 유도하는 힘이 있긴 하지만 그게 명령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식이 행동을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의식을 바꾸기도 해요. 처음에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에고는 그건 네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면 너 위험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가볍게 듣고 흘려보내 주시고요. 이젠 이게 내가 선택한 내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다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제는 안전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게 우리가 상대방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순수하게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세하게라도 외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잡혀 있으면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남자가 여러분을 실제보다 더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나요? 혹은 그러려고 시도하나요? 나는 지금까지 키 170 넘는 여자만 만났어. 나 지금까지 진짜 하얀 여자만 만났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특성들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재밌네 하고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 말에 휘둘려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선택을 해보세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아니라요.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충분히 편안한지 행복한지 이것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자한테 오디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선택권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불안형은 상대방에게 본인의 모든 것을 투영하다 보니 상대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 자신도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형일수록 자신만의 삶을 가꾸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커리어에 더 집중한다거나 취미를 만들어서 그걸 즐긴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연애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나만의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연애에는 세 개의 삶이 존재해야 합니다. 나의 삶, 상대방의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삶.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건 건강한 연애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 혹시 하나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애착 유형은 싱글일 때 치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애 중일 때 치유하는 게 좋을까요? 연애 중일 때 치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실시간으로 내 감정을 자극해주기 때문인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는지 연애라는 장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흔들리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부분을 치유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제 코칭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깊게 다루는 주제예요. 나를 흔드는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이 기억을 내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그 자유가 곧 안정형 애착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정형이란 불확실한 걸 경험하지 않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불확실성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질 때 우리는 상대방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선물은 늘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어요.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불확실성을 마음껏 즐기시고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두려움 속에서 삶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창조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